근데 좀 충격적이네. 네, 뭐요? 김민석 총리가 서해 피살 사건, 사실상 조작 기소라면서 야. 검찰을 향해서 항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국가정보원하고 검찰이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동해 서해 사건 관련한 고발을 국정원에서 취하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들로 보면은 당사자들에게는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고 국격에도 큰 상처를 줬고 남북 관계에도 길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그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 감찰권의 남용이라든가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못이 이루어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또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명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상 오늘 항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또 대장동 항소 포기면 똑같은 짓 거야. 진짜 이러면 어제 저희가 서해 공무원 피살로 돌아가신 공무원 형님이 나오셨어요. 이래진 선생님께서 어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가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직까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판결문을 직접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민석 총리 본인이 뭔데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 기소고 검찰은 항소 포기해야 한다고 본인이 지시를 합니까? 본인이 배추밭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거짓말이나 치고 다니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거나 제대로 깔끔한 해명도 못 하시면서. 국정원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내가 내 얘기 들어보니까 보도에도 나왔는데 월북이냐 납북이냐를 뒤집기 위해서 최초 그 보고서를 삭제해버렸다, 없애버렸다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 삭제 안 되고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미 국정원도 남아있는 거 알면서도 삭제됐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 고발을 하는 바람에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수사를 압수수색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해갖고 사건을 왜곡했다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하는 상당한 의혹을 받는 그런 사건들, 또 그런 판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는 또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강한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러한 과거 검찰의 오남용, 그 결과로 있었던 폐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건은 국정원이 공식 사과하고 고발을 취소했다던데, 어젠가 그저께. 그 점을 잘 살펴서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기관이. 예,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장동 이런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대북 송금 사건 고소 취하려고 약간 밑자락 까는 것 같은데 느낌에. 진짜 말도 안. 본인이 뭔데요? 아니 이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정권 바꿔가지고 특검하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직권남용 사안이. 국무총리 좋아요. 이거 지시한 거죠,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4년 6개월 되는 너무 늦잖아. 예? 빨리 끌어내려. 빨리. 이건 우리 김기영 대변인의 대변인으로서. 아니 저는 당연히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피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그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시옷 발음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온몸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온몸으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덜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화가 나네요. 이거는 진짜. 시스템하고 네. 제도 자체를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비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니 무죄를 받았으면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았으면 끝까지 가보면 되잖아요. 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떳떳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냐고요. 저작 기소면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나. 자, 김민석 총리는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개인들로 보면 당사자들에겐 큰 피해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이자 국격에도 큰 상처였고 국격. 남북 관계에도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기왕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정도의 잘못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올바로 했는지에 대한 감찰,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께 말씀드린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판결문을 직접 보진 못했다. 다만 과거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한 걸 잘 알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공식 사과하고 고발을 취소했는데 그 점을 잘 살펴라.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을 억울하게 하면 되냐.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기관이다. 이거 대통령도 여기다 가담했다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참전을 했다고. 이게 월북이냐 나쁘기냐를 뒤집기 위해 최초 보고서를 삭제해버렸다 없애버렸다라고. 아니 1심 무죄에 대해서 왜 이런 논평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나오면 확정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자니까요. 왜 자기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셨으면서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야 1심 무죄 났잖아. 이제 뭐 볼 게 있어. 항소 포기해.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가자니까요. 그래서 아니 무죄 확신하면 대법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국격을 운운하고 남북관계를 운운하는 거 보면서 비참하다고 드는 생각이 진짜 나쁜 놈. 우리 서해 공무원의 생명 이걸 지키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날이 9월 22일 2020년인데 빠져서 흘러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북한군이 사격을 가고 시신을 훼손할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청와대가 이걸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자고 있었어. 이게 팩트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러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해경 발표나 정부 발표가 뭐였냐. 갑자기 도박을 냈다. 월북. 아니 그렇다면 저는 며칠 후에 뭔가 조사를 해서 월북 정황이 있다, 뭐 도박이 있다 그게 아니라 아주 초기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말을 못할 망정 그 사람이 월북했다고 단정 지으면서 사실상 몰아갔다 월북몰이가 됐다는 거고 1심에서 무죄 나온 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지 사후에 항소를 통해서 더 강화되는 거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한테 좀 유리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 입틀막하고 문제 제기하지 마라.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제 2인자라고 하는 총리 입에서 이딴 얘기가 나온다는 거 보면 전 심각하고 뭐냐. 전 두 번째 국경 얘기도 황당하지만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김정은한테 엄청 지금 막 손 흔드는 거거든. 왜냐? 쏴 죽였잖아요. 그리고 불태웠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남북 관계랑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일이지.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지. 아니야. 계몽군주라고 했어 그때. 전통문에서 김정은 북한에서 입장을 내니까 유시민이 그때 포럼인가 뭐 하다가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은 개혁군주라고 얘기했어. 아니 계몽군주라고.
미치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져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럼 사과해야겠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겠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좀 정리해서 내일 우리가 성토대회를 하시니까 내일 출연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하여튼 아유 감사드리고요. 아 그 사이에 예 슈퍼챗 자 영님께서 김기영 대변인님 늘 언제나 응원합니다라고 스포츠에서 보내주셨고 감사드리고입니다. 하루님께서도 국힘 김기영 대변인님 화이팅. 우리 랑이님들이 오셨네. 랑이님들. 그다음에 최강태강님이 또 보내셨네. 아이씨 대급박의 우동사리만 들었나라고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